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남기고 있는 소마시네마 막리뷰의 소마 50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대중적이지 않은 영화지만 또 나름 또 시네필드사에서 완전 화제적인 몬즈 앤 오를 보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루키 구아다디노 감독, 이름 알기 힘든데요. 루키 구아다디노 감독의 영화입니다.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는 뭐 이름이 딱 안 떠오르시겠지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작품으로 잘 알고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Call Me by Your Name.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비거 스플래시. 조금 더 또 들어가면 I Am Love. 그리고 최근작에는 오해의 호러 영화 서스페리아를 찍은 감독이죠. 본즈 앤 올은 이 공포 로맨스라고 우리가 이제 홍보 마케팅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인데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신인상을 받은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본즈 앤 올 자체가 일단은 이 영화는 좀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아까 지금 공포와 멜로라고 그랬는데 소재 자체가 관객들이 이렇게 썩 받아들이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쉬운 그런 분위기의 영화는 아닙니다. 일단은 장벽이 크게 있습니다. 티모시 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당대 최고의 뭐죠? 꽃미남 배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티모시 살라메가 나오고 뭐 그 이 감독의 전작이었던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쁘장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전작이 서스페리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좀 무시무시한 부분도 많이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 소재 자체에 장벽이 있는데 일종의 은유라고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정반대 편에 있는 영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소재 자체는 이 이터라고 불리우는 카니발리즘을 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먹는 두 남녀 주인공, 그리고 이제 마크 라이언스가 출연하는 이제 인물들까지, 주요 인물들이 모두 그런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원작 소설이 있고요. 이 영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배경은 이 루키 구아다니노는 이제 이탈리아 감독인데 미국에서 찍은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배급사도 워너브라더스 MGM에서 제작했고 우리나라 국내 배급 워너브라더스가 한 영화입니다. 일단은 배경이 아마 이 소설 원작이 80년대가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고 있는데 전반부의 한 30분 정도까지는 이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여주인공인 테일러 러셀이라고 하는 이제 신인 배우가 연기하는 메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주요 캐릭터입니다. 이 메런이 18세가 되어서 이제 영화 첫 장면이 좀 이게 그 원작과 다르다고 해요. 첫 장면이 되게 좀 충격적인데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시골에 어디 미국 시골에 살고 있는 이 메런이 이제 아버지 몰래 자기 동네 집을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친구의 일종의 야간 뭐 밤샘 파티 같은 뭐 여자 친구들끼리 소모임 같은 데 나가서 놀러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사고를 일으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메런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의 정체성이 이터라고 불리우는 이 건데 이제 일종의 손가락을 갖다가 깨물어 버리는 거죠. 물어 뜯어 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해서 충격을 주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치고 당연히 이제 아버지는 이 메런을 데리고 당연히 도망을 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메런이 이제 그동안 자기를 돌봐주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시점 자체가 좀 절묘합니다. 이 메런이 거의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의 나이가 되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 버스 타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만 미국의 이 영화에서 배경이 되는 게 뭐 상당히 큰 일종의 로드트립, 로드무비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미국의 이제 지역, 미국 주죠. 여기 보시면 영화에서
자, 여기 지금 구글 맵이에요. 예,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이 미국의 주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제 미네소타가 어디입니까? 북부 지역 이쪽이 지역이죠. 예, 미네소타, 미네소타, 네, 미네소타 여기죠 여기. 미네소타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 중서부 지역, 중동부 지역인가요? 이쪽 지역에 지역들을 관통해 가면서 여기 루트를 정확히 쫓아가지 못하겠는데 관통해 가면서 벌어지는 일종의 로드 무비처럼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 이 여정은 그 아버지가 버림을 받았으니까 자신도 이제 영화의 초반부터 친구들과의 대화의 장면에도 등장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억도 없고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뭔가 듣고 있잖아요. 그 녹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 이제 테이프에다가 이 테이프는 빨리 파기하길 바란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출생증명서를 한 장 덜렁 주고 그다음에 이제 녹음 테이프를 남겨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메런은 이제 그 이 테이프를 영화 중반부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영화 중간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그 사고친 얘기죠. 이터로서 정체성을 숨기지 못하고 뭐 물어뜯거나 뭐 이랬던 얘기들을 갖다 들으면서 이제 가는 얘기인데 음산하게만 영화를 가지 않고 오히려 이 영화의 정서는 호러 멜로라고 했지만 무슨 감정적 표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좀 거리감을 좀 두고서 쓸쓸함이 강조되어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등장인물들도 그래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무슨 그것을 카니발리즘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욕망처럼 마치 뱀파이어 같은 설정인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아웃사이더에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외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이제 가다가 이 메런이 처음으로 만나는 남자는 이 남자를 먼저 만나요. 마크 라이언스가 연기하는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냄새를 맡는, 그러니까 일종의 아버지가 부재한 순간에 등장한 이터로서의 일종의 스승 또는 뭐 대체 아버지 정도 될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니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자체가 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화의 설정이 이제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메런이 이 남자랑 같이 동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에 대한 좀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 남자는 일종의 그 메런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지만 또 그 뭔가 그 좀 불확실한 뭔가 불분명한 느낌의 남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런이 떠나버리게 되죠. 그런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냄새를 맡거나 뭐 자기 이터로서의 냄새를 맡는데 그 다음에 만나는 이제 인물이 당연히 이제 티모시 살레메가 연기하는 리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영화의 이제 첫 장면에서 이제 리는 스토어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그 일장의 인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불친절한 남자애를 좀 제압하고 그 남자를 갖다가 이제 멋집니다. 영화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피칠갑을 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편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 하면서 이제 리라고 하는 존재와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일종의 그 다음부터 리도 정처 없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가출한 상태에서 4년 넘게 이제 떠나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불황과 같은 뭐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수법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해친 그 존재를 타겟이 뭐 이렇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우발적인 뭐 일종의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뭐 도덕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 설명하기엔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이 영화는 일종의 우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어쨌든 그 이 남자의 차를 갖다가 이제 픽업 트럭을 가지고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둘이.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들의 일종의 그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 일단 영화의 앞부분입니다. 메런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엄마를 향해 찾아가러 가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이 리가 동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리의 또 스토리도 알게 됩니다. 리의 이제 집에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정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찾아갔던 건데, 이 기원을 찾아간다는 스토리는 결국은 18세 성인이 된 일종의 성장 의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여정 자체. 근데 그 공간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기보다는 이게 노마드랜드라는 그 클로이 자오의 영화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 루카 감독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이미지의 미국은 상당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쓸쓸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의 그런 정서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뭐 부분적으로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들은 고립되어 있고, 이들은 외롭고, 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기도 어려운 존재들인 거죠. 그걸 본인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에서 오직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서서히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뭐 되게 절절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들이 이제 만나는 인물이, 이 만나는 다른 이터로는 이제 설리 말고 이 인물 우연히 이제 이 어디 여정 중에서 이들의 냄새를 맡고 찾아왔던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또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먹는 것 자체를 좀 카니발리즘 자체를 좀 즐기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이제 파트너도 맞이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이 티모시 살라메를 맡고 있는 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랑으로서 오히려 자유를 줄 수 있는 이 리는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걸 이제 숨기고 억누르고 있는 존재인 거거든요. 근데 그 존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일종의 메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났다가 이제 그 정체성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이제 메론은 자신이 그 찾았던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얻어낸 결론은 매우 슬픈 결론입니다. 괴물로서,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들은 완전히 아웃사이더로서 괴물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 둘은 결국은 이제 뭐 헤어짐까지 가게 되는데, 다시 이제 재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평안함을, 나름의 사랑을 통해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사랑의 평안함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로 가는데요. 여기서 이 영화의 제목이 본앤올이잖아요. 본즈앤올이잖아요. 뼈와 모든 것인데,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카니발리즘이니까 인간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 카니발리즘에서 보여질 때, 카니발리즘이 실제로 행해지는 장면에서, 설리아의 장면에서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외운다라고 하는 그 설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런이 메런이 리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외우거든요. 외워서 말하고, 그 말을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하기도 하는 등의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먹는다라는 건 그 사람의 기억을 갖는다라는가,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 그런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죽은 이모의 사진을 들춰보고 있는 메런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의 죽은 이모예요. 리 이모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뭐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리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전리품처럼 자기가 먹은 사람들의 머리털을 모아가지고 끈을 만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삶을 계속 이어가는 늙은 사람이잖아요.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좀 연명이죠. 그 끈질긴 생명,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땡기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 그런 삶인데, 이 사람은 사랑 없이, 그러니까 생존에 자기 나름의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했는데, 메런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 규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메런의 영역을 침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런의 뒤를 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또 갈등의 양상을 또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잘못 성장한 이 이터로서, 물론 이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깨져 있지만 자기의 나름의,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해가면서 근근히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만을 먹는 그런 나름의 규칙들의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깨어져 버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억눌렸던 욕망을 터트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존재고요. 사랑 없이 커버린 서글픈 어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설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3인칭처럼 부르거든요. 설리는 이러면서 굉장한 외로움의 증거죠.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른다는 거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리하고 메런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정착할 수, 영화 후반부에 가면 정착해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잠시 행복의 순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격정서 사고가 되면서 이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생존 본능이도,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생존 본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모든 이 본주의 놀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모든 것을 먹어버린다라는 건 사랑 소유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명확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것이 또 영화의 이제 중요한 사랑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영화가 쉽사리 일반 대중들한테 보여지면서 쉽게 이해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사람을 먹고 피칠각을 하고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물론 영화적인 은유고 문학적 은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설정 자체를 이해하기 사실 쉽지 않죠. 말 그대로 섬뜩하고 처절하고 또한 절절한, 좀 로맨틱하다면 절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외로운 존재들이고, 그 외로운 존재들이 상호 이해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유일하게 찾는 거죠. 이들에게 사랑이 절절할 수밖에 없는 건 가족들도 이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메런은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인식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할머니도 메런이 떠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리에게도 굉장히 슬픈 가족사가 있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죄의식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죄의식이라는 것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물론 끔찍한 카니발리즘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 표현 수위는 뭐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장면들이 어느 정도 묘사되기도 합니다. 보면서 징그럽고 끔찍하죠. 근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자체가 그 자신을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늘 부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본주엔 올은 결국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외로운 존재들이 서로의 존재를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볼 수 있는 건데,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해받지 못하기, 그들만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이제 본주엔 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죠. 뭐 그 영화에 이제 표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뼈까지 통째로 먹는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영화 속 대사에서 나오는데, 설정이라든가 뭐 그런 게 실제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말로만 나오긴 하지만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들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그런 사랑의 호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를 먹어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당신에게 날 모든 걸 맡기겠다, 나의 모든 것을, 모든 기억, 죽음에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이 커플 리와 웨런의 그런 사랑의 깊이를 또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랑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러고 보니까 또 너무 그런 건데, 어차피 인간의 존재, 우리가 영화에서도 초반부에 설리랑 메런이 이제 그 식인을 하는 장면에서도
식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힘을 당하고 있는 이제 죽어가는 어떤 여성의 이 인생의 사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이제 죽음이 되면 모두 잊혀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왔던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사랑받았을 그런 존재였던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단 만약에 먹힌다면 지나가는 누군가한테 타인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뭐 좀 원초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서의 사랑에 대한 좀 메타포 같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즈앤 오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설정 자체는 너무 끔찍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 영화의 이런 은유회로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게 만드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평가를 해주는 것 같고요. 영화에 대한 뭐 평은 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요거 로튼 토마토 지수는 요런 정도. 예. 일단 뭐 관객 반응은 좀 힘들어하는 거죠. 예. 힘들어하는 거고요. 뭐 IMDb 평점은 역시 또 한 이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이제 한국의 평론가들은 평단은 되게 사랑에 대한 이 영화의 서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재 자체가 식인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시점, 꼭 딱 그 지점, 식인이라든가 그런 지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지점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좀 이것이 좀 은유라는 점을 좀 영화를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장르적으로는 호러적인 요소들에 그 다음에 일종의 그런 고독함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절절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해져 있는 뭐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